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수업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 저는 박연욱입니다. 같이 수업할 부분은 8단원 한국문학의 빛깔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문학의 빛깔에 해당되는 그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요게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하는 요 학생들은 현재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가는 모습도 있고, 여기에는 뭐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장승도 보이고, 그 다음에 돌담이 있고 요 기와집이 있고 여기에 있는 두 남녀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왜 한국 문학의 빛깔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 이 그림을 갖다 놨느냐 하면, 자, 삶의 모습, 예컨대 말을 타고 가는 모습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승도 요즘은 뭐 장승 축제하는 그런 데는 있지만은 어떤 마을 어귀에 이정표로 세우는 이런 장승 거의 없죠. 대신에 뭐 돌 비석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어도,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그 집들도 이런 기와집이나 뭐 돌담이나 이런 것들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자, 그러나 어떤 그 이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말을 타고 간다든지 장승이라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조금 옛날과 지금이 좀 바뀌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뭐 먹고 잠자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삶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 옛날에는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담아내는 그릇은 옛날과 지금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학, 그 그릇에 담길 어떤 내용물은 결국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우리의 삶도 전통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문학도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어떤 그 취지에서 요 그림을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8단원에서는 학습 목표를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두 번째는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을 이해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매일 먹고 보고 즐기는 대부분 것들은 과거에서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부터 문학이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 문학사의 흐름,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특징, 여기에 초점을 두고 8단원을 학습을 하면 됩니다. 즉,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감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 문학의 특질 들어가기 전에 문학의 갈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학의 갈래, 요것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의 갈래는 크게 네 갈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학 갈래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네 갈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학의 갈래는 시, 소설, 희곡, 수필이라 하지 않고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시, 소설, 희곡, 수필로 문학을 갈래 구분 지으면 옛날의 문학 작품은 거기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컨대 신라 시대 때 향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현대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시와 유사한 갈래에게는 하나 명칭을 현대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현대와 어떤 옛날의 어떤 그 관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쪽에서 요 문학의 네 갈래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서정갈래입니다.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은 정서 감정이죠. 정서 감정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정서나 감정을 풀어내는 이런 갈래가 이제 서정갈래가 되고,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사건이죠. 사건을 서술하는 겁니다. 즉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갈래라고 하는 것은 극이죠. 극 한자로 보면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칼 들고 싸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한자의 의미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건입니다. 사건을 극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은 같은데 어떤 이야기하느냐 보여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술갈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데 일단 사실을 전달한다 이렇게 하고 갑시다. 물론 요 교자는 교훈, 가르치다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배경 아래에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기억과 니은은 친구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남녀 연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왠지 싸움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 이 니은이 싸우고 난 뒤에 이 기억이 니은을 막 때려서 니은은 코피가 납니다. 그 코피를 닦으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넋두리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넋두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을, 기억과 니은이 싸우는 장면을 A라고 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봤습니다. 그냥 A가 우연히 엿봅니다. 그러면 A가 엿보다. 이런 장면을 한번 또 상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은 A가 이 싸움을 보고, 싸움이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학교에 와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A가 B에게 이야기하는, 자, 이런 어떤 그 장면을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친구가 싸우는 걸 보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A에게 타이러입니다. 타이러다.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워서 되겠느냐. 이렇게 타이러는, 자, 이런 넋두리하고 엿보고 이야기하고 타이러고 이런 것을 각각 문학 작품으로 보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넋두리하는, 이거는 감정이죠. 이 서정 장르라는 거죠. 서정. 물론 이제 고급스러운 시에는 이런 감정이 많이 표출되는 것보다는 감정이 절제되는 게 좀 고급스럽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넋두리하는 이 넋두리 내용이 서정 장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엿보는 거죠. 엿보는 거. 그냥 보는 걸로 끝납니다. A가 이 싸우는 거를 보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보여지는 이 내용. 자, 그럼 A는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이런 등장인물의 행동도 보게 되고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 A가 보고 듣는 이 내용은 극이라는 거죠. 문학으로 볼 때 극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B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B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까는 B가 보는 걸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이야기하는 거죠. A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 요 갈래는 서사 갈래입니다. 서사 장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극갈래와 서사 장르는 뭐냐면 요 기억과 니은이 다툰다는, 이거는 똑같습니다. 스토리. 사건이 있다는 거는 스토리죠. 이게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는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요거는 관객이 직접 보는 겁니다. 요거는 독자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과 니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화자지요. 우리가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이 서술자를 통해서 기억과 니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서술자가 있느냐 없느냐. 서술자가 없는 게 극장르고 서술자가 있는 게 서사장르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르는 내용, 이게 이제 교술이죠. 요 교술, 타이르다. 그러니까 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죠. 사실을 전달하는데 요 사실은 굉장히 교훈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갈래로 나누어 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신라 시대 때 향가가 있습니다. 향가. 향가라고 하는 그럼 그 작품은 향가 작품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현대시는 아니지만은 서정 장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군 신화가 있다. 아니면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다. 그걸 현대 소설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러나 서사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르를 네 가지로 크게 구분 지어 놓으면 옛날 우리가 고대 가요로부터 현대 문학 이르기까지 모든 문학 작품은 이 네 갈래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갈래와 관련해서 구체적 작품을 이 갈래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을 이번 시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초점은 요 문학의 갈래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을 보고 이 문학 갈래로 어느 문학 갈래에 해당되는가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이번 시간 주된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단원의 이야기는 시조 두수 두 편의 시조, 조선시대의 조선 중기 시조 한 편하고 조선 후기 시조, 사설 시조 한 편하고 두 편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중기의 속미인곡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 작품하고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1920년대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조선조 후기의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 요 세 편은 서정갈래가 되고 요 허생전은 서사갈래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학습 목표는 실제 작품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 두수인데 역시 전통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조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됩니다. 시조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홍도 화가의 서당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요거는 오늘날 교실 풍경인데, 자, 이 그림과 이 사진을 보고 과거와 오늘날의 수업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요 학생들은 조선시대 때 요 학생들은 땅바닥에 앉았고 현재의 요 학생들은 의자에 앉았죠. 이런 게 하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은 요 훈장님만 책상이 있는데 오늘날은 요 학생들이 책상에서 공부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이 그림에는 책밖에 없는데 이 지금 오늘날에는 책도 있고 요 어떤 영상 자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 김홍도의 서당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같습니까? 네, 그렇죠. 요 학생이 숙제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장님이 요 회초리를 들고 치기 위해서 종아리 걷어라 해서 요 학생이 대님을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지요. 맞으면 아프니까 이제 겁이 나서 우는 이런 장면인데, 옛날에 공부는 전날 공부한 것을 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우는 것이 암송인데 암송을
훈장님을 보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등을 보이고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배자를 써서 배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학생이 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잘 모르니까 요 학생이 입을 가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아,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요 학생은 책을 슬 내밀면서 역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학생은 아마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인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면서 예상 질문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쪽 이제 밑에는 요 세 학생은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아마 숙제 검사가 끝났는 모양입니다. 근데 요 학생은 얼굴이 조금 심각하죠. 그러면서 아마 바로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심각하게 책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옛날과 오늘이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그 문학 작품 속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문학 작품 안에 있는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그림과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라 이런 어떤 과제를 제시한 모양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를 보면 문학 작품, 구체적인 작품 4개를 주고 이 4작품이 서정, 서사, 교술, 극 중에 어느 갈래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어떤 작품을 보고 이렇게 이거는 무슨 갈래라고 하는 요게 과제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요 과제를 수업 댓글란에 직접 답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답에 대한 그 과제에 대한 해설은 다음 대면 시간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 과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